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실리콘밸리 CTO들이 무대 위 한국 고등학생이 만든 AI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발팀도 구현 못한 알고리즘인데 개발 장비가 뭔가요? 심사위원의 질문에 하늘이 꺼낸 것은 액정 깨진 중고 스마트폰 한 대. 어머니 폰이요. 컴퓨터가 없어서요.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600만 원 맥북으로 무장한 개발자들 사이에서 5만 원짜리 폰으로 세계 최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효율성이 우리 제품보다 30% 높습니다. 테슬라 AI 팀장이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학원비가 없어서 혼자 공부했고 새벽 배달 나가시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간 전 세계가 외쳤습니다. 코리안 드림. 달동네 반지하에서 시작된 기적. 세계를 울린 한국 소년 강하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강하늘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동구의 한 달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집은 반지하 원룸 하나가 전부였고 습기 때문에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강우진 씨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다 코로나 시기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아빠.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는데 하늘 내는 학원비는커녕 집세도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소라 씨는 새벽 4시부터 편의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음료수와 과자를 가득 싣고 인천 곳곳을 누비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시면 그만하세요. 아니야, 하늘아. 너 대학 보낼 돈은 모아야지. 어머니의 손은 겨울 찬바람에 갈라져 있었고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느라 어깨가 늘 아프셨습니다. 하늘이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정보 시간에 처음 접한 프로그래밍이 신기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코드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있으면 되는데 너네 집에 있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내에는 구형 스마트폰 2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남는 시간을 모두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무료 강의 영상을 보며 따라 해봤습니다. 야, 강하늘. 너 맨날 여기서 뭐해? 코딩 공부해. 나중에 프로그래머 될 거야.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면서 우리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학원 다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닐 뿐이지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프로그래머 되고 싶어요. 프로그래머가 뭐야? 컴퓨터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요. 요즘 정말 유망한 직업이래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하늘이가 하고 싶은 거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해. 그때 하늘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밤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리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결심이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폐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진 빚이 2천만 원이 넘었고 매달 이자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내가 무능해서 이 꼴이 났어.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책했습니다. 한때 가족을 위해 치킨집 사장님으로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돼.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도 현실적인 걱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세는 이미 2달째 밀렸고 전기요금도 곧 끊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부모님이 하늘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아, 미안하다. 컴퓨터 학원 보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너만 못 다니잖아. 하늘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학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상황을 보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말해도 될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요즘은 인터넷에 좋은 강의도 많고 도서관에도 컴퓨터가 있잖아.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그 말에 하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혼자 검정고시 공부해서 합격한 거 알지? 그때도 학원 같은 거 없었어. 그냥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공부했어.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하늘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거야. 학원을 못 다녀도 컴퓨터가 없어도 방법을 찾을 거야. 다음 날부터 하늘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에는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용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컴퓨터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공부하는 거라면 폐관 시간까지는 괜찮을 텐데 무슨 공부하는 거야? 프로그래밍 공부요.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 요즘 인기 많은 분야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쓰는 저녁 시간대에 와서 써봐. 그렇게 하늘의 본격적인 독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도서관 문 닫는 10시까지 하늘은 컴퓨터 앞에서 보냈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 프로그래밍 강의를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오류가 나면 다시 수정하고 그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늘아, 너무 늦게 들어오네. 밥은 먹었어? 네, 엄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엄마가 야식 준비해 둘 테니까 배고프면 먹어.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가 하늘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가족이 서로를 믿고 응원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의 공부가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 하늘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는 사용자 계정이 매번 초기화되어서 작업한 파일들을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혹시 파일 저장할 방법이 없나요? 사서 선생님께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USB나 개인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서관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USB 하나 살 돈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어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핸드폰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프로그래밍 공부하는데 파일 저장이 안 돼서요.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흔쾌히 핸드폰을 내주셨습니다. 이미 3년 된 구형 스마트폰이었지만 하늘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집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연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간단한 코딩 앱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핸드폰으로도 코딩이 되네. 하늘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도서관에서만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언제든 프로그래밍을 연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핸드폰 코딩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코드를 보기 힘들었고 타자치기도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가 금세 떨어져서 충전기를 항상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늘아, 요즘 핸드폰만 들여다보네. 게임하는 거야?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거예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리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상한 영어랑 숫자들이.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걸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참 신기하다.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다 알고 있구나.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동시에 미안해 하셨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좋은 컴퓨터로 공부하는데 자기 아들은 낡은 핸드폰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오히려 이 상황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 더 집중하게 되었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코드를 최대한 간단하게 써야겠네. 이런 제약 조건이 오히려 하늘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늘려주었습니다. 불필요한 코드는 과감히 생략하고 핵심만 남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 하늘은 핸드폰으로 첫 번째 앱을 완성했습니다.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이었지만 하늘에게는 세상 어떤 작품보다 소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앱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어디 보자.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렸습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단순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부모님은 마치 신기한 마술을 보는 것처럼 놀라워하셨습니다. 우와,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하다. 아직 간단한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쓸모있는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그날 밤 하늘은 핸드폰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비록 낡고 느렸지만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옳았습니다. 하늘은 아직 몰랐지만 이 핸드폰 한 대가 훗날 실리콘밸리를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하늘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코딩 대회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와, 1등하면 상금이 100만 원이네.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0만 원이면 집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코딩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대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참가비는 무료예요. 그런데 1등하면 100만 원을 준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우리 하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하늘은 한 달 동안 대회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코딩 연습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혔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는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최신 노트북을 가져왔고 몇몇은 아예 게이밍 노트북의 외장 모니터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저 친구는 컴퓨터가 없네. 다른 참가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은 어머니의 핸드폰만 달랑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실행위원님, 저는 핸드폰으로 참가해도 될까요? 핸드폰으로? 그게 가능해. 실행위원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네, 코딩 앱이 있어서 가능해요. 규정상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장비면 된다고 되어 있으니 상관없겠네요.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자신 있게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너무 작아서 복잡한 웹사이트 코드를 작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다른 참가자들은 마우스와 키보드로 빠르게 작업하는데 하늘은 터치스크린으로 하나하나 타이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늘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벌써 웹사이트의 기본 틀을 완성해가고 있는데 하늘은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충전기를 안 가져왔는데. 주변을 둘러봤지만 충전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늘의 핸드폰은 대회가 끝나기 30분 전에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시간 종료. 모든 참가자는 작업을 멈춰주세요. 하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웹사이트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멋진 웹사이트를 발표하는 동안 하늘은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박선우 학생입니다. 우승자는 최신 맥북으로 참가한 강남 학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역시 돈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장비가 안 따라주면 소용없는 건가? 그날 밤 하늘은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 프로그래머 되는 거 그만둘래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다른 애들이랑 출발선이 달라요.
컴퓨터도 없고 학원도 못 다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하나만 말해줄까? 느려도 괜찮아. 멈추지만 마. 대회에서 실패한 후 일주일 동안 하늘은 프로그래밍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아, 요즘 왜 이래? 공부 안 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하늘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심심해진 하늘은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평소에 지나치기만 했던 PC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게임이라도 해서 스트레스를 풀까? 하지만 PC방 이용료도 아까웠습니다. 1시간에 1,000원이면 그 돈으로 라면을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 뭘 그렇게 망설여?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PC방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냥 지나가다가. 돈이 없나? 내가 학생 때도 그랬어. 들어와 봐. 사장님은 김태우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인상은 험악해 보였지만 말투는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학생은 뭐하러 왔어? 게임.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럼 일하면서 써봐. 새벽 시간대에 손님이 별로 없거든. 컴퓨터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 도와주면 몇 시간 공짜로 써도 돼.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게임 말고 다른 거 해도 돼요? 뭘? 코딩이요. 김태우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코딩? 너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 조금요. 독학으로 배웠어요. 어디 보자. 김태우님은 하늘을 컴퓨터 앞에 앉히고는 간단한 문제를 냈습니다.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익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핸드폰으로만 코딩하다가 처음 써보는 키보드였지만 실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오, 제법인데? 이거 혼자 배웠다고? 네,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서 배웠어요. 김태우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학생, 혹시 시간 있으면 나랑 얘기 좀 할까? 김태우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PC방을 차린 거야. 사실 나도 코딩이 그리워서 가끔 새벽에 혼자 프로그래밍을 해보곤 하거든. 그럼 지금도 코딩을 하시는 거예요? 취미로 말이야. 그런데 너 같은 애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나도 학창시절에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만 공부했거든. 김태우님은 하늘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어. 그 시간에 컴퓨터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 도와주면 남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코딩 연습을 해도 돼. 어때? 하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공짜로요? 공짜는 아니지. 일한 대가야. 그리고 가끔은 내가 코딩 관련해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날부터 하늘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PC방으로 가서 컴퓨터들을 청소하고 남는 시간에는 제대로 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연습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김태우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이 알고리즘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거야.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니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달 후, 하늘은 김태우님께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렸습니다. 오, 이거 제법인데? 기초는 정말 탄탄하구나. 환경만 받쳐주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때 하늘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님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환경에서 코딩을 연습하게 된 하늘의 실력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의 조용한 PC방에서는 온전히 프로그래밍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보는 게 어때? 김태우님이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요? 응,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는 곳이 있어. 거기서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야.
하늘은 국내 최대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눈팅만 하며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구경했는데 점점 용기를 내어 댓글도 달고 질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코드 정말 깔끔하게 짰네요. 고등학생이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회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늘의 코드는 비록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커뮤니티에서 작은 프로젝트 의뢰가 올라왔습니다. 동네 카페 홈페이지 만들어 주실 분 구합니다. 사례비 15만 원. 하늘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15만 원이면 집에서 몇 달치 전기료였습니다. 저 해볼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이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직접 만나서 요구사항을 듣고 메뉴 사진을 촬영하고 주문 시스템까지 구현했습니다. 2주 만에 홈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카페 사장님이 만족해했습니다. 주문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관리도 쉽고 정말 고마워요. 하늘이 받은 첫 번째 사례비 15만 원은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번 돈이에요. 뭐야 이게? 홈페이지 만들어드리고 받은 돈이요. 전기료 내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벌써 돈을 벌다니. 정말 대견하다. 그날 밤 식탁에는 오랜만에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아빠, 이 고기는 제가 산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후로 하늘에게는 작은 프로젝트 의뢰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동네 미용실 홈페이지, 베이커리 주문 앱, 학교 동아리 사이트 등등.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가정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정말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늘은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꿈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봄, 하늘에게 인생을 바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17회 전국 청소년 앱 개발 대회. 대형 현수막이 학교 정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대상 상금 500만 원. 그리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SKT, LG, 삼성 등 대기업, 인턴십 기회와 서울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 입학 추천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하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밀린 집세도 내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 입학 추천서였습니다. 하늘의 성적으로는 명문대 진학이 어려웠는데 이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큰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대회 내용을 설명하자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늘아, 전국대회라면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너무 큰 꿈 꾸는 거 아냐? 그리고 참가비도 들어갈 거 아냐? 우리 형편에. 반면 아버지는 의외로 적극적이셨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게 하자. 하늘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야. 혹시 실패하면 하늘이가 상처받을까봐. 하늘이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확인해봤는데 참가비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자신 있어요. 그동안 프로젝트도 많이 해봤고 실력도 늘었거든요. 정말 자신 있어? 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경험이라도 쌓는 거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가 하고 싶다면 해봐.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대회 신청을 마치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대회에 자신도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대회까지는 석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김태호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국대회라면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안 될 거야. 아이디어가 중요해.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앱을 만들어야 해. 아이디어요? 그래. 기술은 수단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거지. 김태우님의 조언을 듣고 하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앱을 만들어야 할까?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집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하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인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혼자 계시다가 한참 후에야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늘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관리 앱. 이것이 하늘이 대회에서 선보일 작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독거노인 안전관리 앱 어르신 지킴이를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앱의 기본 컨셉은 이랬습니다. 독거노인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간단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가족과 관할 동사무소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 또한 평소에도 안부 확인 기능을 통해 노인분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발 환경이었습니다. PC방에서는 새벽 시간에만 작업할 수 있어서 하루에 5시간 정도밖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하늘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종이에 코드 구조를 그려가며 설계를 다듬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복도 한켠에서 핸드폰으로 간단한 기능들을 미리 테스트해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GPS 기능, 응급 알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기능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자료를 찾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때로는 김태우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김태우님의 조언 덕분에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체력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PC방에서 작업하고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밤에는 다시 개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되자 하늘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늘아,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아픈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대회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혼나기 일쑤였고 코딩을 하다가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간단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밤, 하늘은 PC방에서 코딩을 하다가 그만 키보드 위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학생. 김태우님이 깨우셨습니다. 하늘아, 이러다가 몸 망가져.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차라리 대회를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에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김태우님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앞으로 한 달은 내가 새벽 시간 PC방 관리를 혼자 할게. 너는 온전히 개발에만 집중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일을 안 하면. 괜찮아. 너 같은 인재가 이런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걸 볼 수는 없어. 그날부터 하늘은 정말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태우님의 배려 덕분에 하루 8시간씩 온전히 코딩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회 일주일 전 어르신 지킴이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가족에게 문자가 가고 위치 정보도 정확히 전송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전국 청소년 앱 개발 대회 예선 제출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어르신 지킴이 앱을 제출했습니다.
정말 제출했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결과 발표까지는 2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며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아, 요즘 조금 여유로워 보이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회 준비가 끝나서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마는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야. 그 말에 하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일. 하늘은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발표된다고 했는데 9시부터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린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였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예선 통과자 발표. 클릭하자 화면에 번호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참가했는데 예선을 통과한 사람은 단 50명이었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참가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63, 764. 있다. 자신의 번호가 목록에 있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엄마, 예선 통과했어요. 하늘이 소리치자 어머니가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늘이가? 네. 전국에서 50명만 뽑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시며 하늘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본선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I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하늘이 서울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와, 서울이 이렇게 큰 곳이구나.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인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더욱 놀랐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최신 맥북이나 고급 노트북을 가져왔고 몇몇은 아예 팀을 이뤄서 왔습니다. 저기 봐, 저 친구들은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온 팀이야. 강남 쪽 유명 학원 출신들도 많이 왔네. 하늘은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화려한 장비와 자신 있는 모습을 보니 과연 자신이 여기서 경쟁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핸드폰으로 만든 앱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실력이야. 나는 나만의 강점이 있어.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회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50명의 인재들이 모인 자리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의 기술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앱이 정확히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 하지만 하늘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시련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본선 대회 첫날, 참가자들은 각자의 앱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습니다. 하늘의 순서는 오후 4시, 42번째였습니다. 오전부터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지켜보니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증강현실로 구현한 문화재 체험 앱입니다. 모두 하늘이 들어본 적도 없는 최신 기술들을 활용한 앱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발표 자료도 전문적이고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내 앱이 너무 단순한 건 아닐까? 하늘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자신의 앱은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강하늘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관리 앱 어르신 지킴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표용 노트북에 자신의 앱을 연결하려는데 호환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연결이 안 되네요. 하늘은 당황해서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보고 앱을 재실행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학생,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늘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시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데모를 보여드릴 수 없네요. 구두로라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늘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말로만 앱의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가족에게 알림이 가고 GPS로 위치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화면을 보여주지 못하니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어.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친구 발표 망쳤더라. 시스템도 제대로 점검 안 하고 왔나 봐. 역시 지방에서 온 애들은 준비가 부족해. 그 말들이 하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완벽한 데모와 함께 멋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온 이준혁이라는 학생의 발표는 압권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체증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완벽하게 작동하는 앱을 보여주자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실제 상용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몇 개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자신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핸드폰으로 만든 허술한 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망신만 당하고.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하늘아, 어떻게 됐어? 발표 잘했어? 엄마, 저 망쳤어요. 시스템 오류 때문에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다른 애들은 정말 대단한 앱을 만들어 왔는데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늘아, 내가 만든 앱도 분명 의미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만든 거잖아. 어머니의 위로에도 하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미 결과는 뻔해 보였습니다. 역시 꿈만 꿨구나. 현실과 꿈 사이의 벽은 이렇게 높은 거였어. 하지만 하늘은 몰랐습니다. 진짜 기적이 바로 내일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대회 이틀째, 최종 발표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체념한 마음으로 발표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떨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제 발표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참가자들에게는 재발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심사위원장의 말에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환성 문제로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늘을 포함해 5명의 참가자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장비를 사용해서 발표해도 됩니다. 하늘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장비라면 어머니의 핸드폰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발표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장비든 상관없어요. 하늘은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여전히 금이가 있었고 케이스도 낡아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늘이 직접 개발한 앱이 자신의 손에 있는 핸드폰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관리 앱 어르신 지킴이를 개발한 강하늘입니다. 하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앱은 제 할머니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복잡한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정말 간단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큰 빨간 버튼 하나와 안부 확인 버튼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움 요청 버튼을 누르면 즉시 등록된 가족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갑니다.
동시에 현재 위치도 전송됩니다. 하늘이 버튼을 누르자 실제로 심사위원들의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오, 정말 즉시 오는군요. 심사위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의 특별한 점은 어떤 핸드폰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심지어 이런 오래된 폰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늘이 액정 깨진 핸드폰을 들어보이자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기능보다는 꼭 필요한 기능만 넣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개발 환경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이 핸드폰으로 개발했습니다. 가끔 PC방에서 테스트하기도 했고요. 이 핸드폰으로요? 정말로? 네, 컴퓨터가 없어서 어머니 핸드폰으로 코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기술적 복잡성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둔 거군요. 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니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야, 저 친구 진짜 핸드폰으로 저런 앱을 만들었다고. 대박이다. 나는 맥북으로도 저런 안정성 있는 앱 만들기 힘든데. 점심시간에는 여러 참가자들이 하늘에게 다가와 대화를 걸었습니다. 형, 정말 핸드폰으로만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갑자기 하늘은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오후에 발표될 결과였습니다. 제17회 전국 청소년 앱 개발 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장려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몇 명의 이름이 호명되었지만 하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수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역시 하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아쉬웠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이제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대치고등학교 이준혁 학생입니다. 어제 완벽한 발표를 했던 이준혁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늘은 마음을 정리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인천동인고등학교 강하늘 학생. 순간 하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정말 저요? 주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하늘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간단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하늘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이 상은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장이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학생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IT 올림피아드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순간 하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실리콘밸리요? 정말로요? 네, 전 세계 15개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경쟁하는 대회입니다. 항공료와 체재비는 모두 후원사에서 지원됩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계대회에 나간다니요. 시상식이 끝나고 하늘은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대상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대회에도 나가게 됐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에 간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세계대회가 있대요. 세계대회라니. 꿈만 같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하늘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금 500만 원은 물론이고 실리콘밸리 세계대회 참가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미국에? 아버지도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것도 실리콘밸리라는 곳인데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있는 곳이래요.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하늘이가 세계로 나가는구나. 하지만 기쁨과 함께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세계대회에서 통할까? 다른 나라 친구들은 얼마나 뛰어날까? 하늘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하늘은 정말로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하늘은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 창문으로 샌프란시스코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흥분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대회 관계자가 하늘을 맞이했습니다. 웰컴 투 실리콘밸리. 강하늘 학생이죠? 네, 안녕하세요. 서툰 영어로 인사를 나누며 하늘은 셔틀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구글 본사고 저쪽이 애플 캠퍼스예요. 관계자가 설명해주는 건물들을 보며 하늘은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자신이 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로비에서 다른 나라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이, I'm 데이빗 프롬 미국. 미국 대표로 온 데이빗이 하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이는 하늘과 비슷해 보였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I'm 하늘 프롬 코리아. 뭐, 코리아? K-팝? BTS? 아, 네. 간단한 영어 대화도 버거웠습니다. 그동안 코딩에만 집중했지 영어 공부는 소홀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다음 날 대회장인 스탠포드 대학교를 견학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캠퍼스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부럽겠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른 참가자들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내 프로젝트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야. 독일에서 온 막스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어. 영국에서 온 에밀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늘은 다른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모두가 최신 기술과 이론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너는 뭘 만들었어? 데이빗이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 앱이요. 엘더리 케어. 흥미롭네. 어떤 기술을 썼어? 기본적인 GPS랑 메시징 기능이요. 머신러닝은? AI는? 아니요, 그냥 간단한 앱이에요. 데이빗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날 저녁 환영 파티에서 하늘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서로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기술적인 토론을 벌였지만 하늘은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코리안 보이는 좀 조용하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언어 장벽 때문일 거야. 하늘은 구석에 앉아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피자나 햄버거를 먹는 동안 혼자 김밥을 먹고 있으니 더욱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다른 애들은 정말 대단한데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늘아,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거기까지 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근데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언어도 안 되고 기술 수준도.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 내가 만든 앱 기억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려고 만든 거 말이야. 네. 그게 바로 내 강점이야. 기술이 화려하고 복잡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진짜 기술이지. 어머니의 말에 하늘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마는 자랑스러워. 그날 밤 하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중요한 건 기술의 복잡함이 아니라 진정성이야. 대회 이틀째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국별로 팀을 이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시아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참가자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하늘은 일본의 유키와 중국의 리웨이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리웨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봅시다. 유키가 리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나는 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안해. 리웨이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 좋네. 하늘은 어떻게 생각해? 하늘은 IoT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잘 모르겠어요. 유키와 리웨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늘, 내가 한국에서 만든 앱에 대해 설명해 볼래? 하늘은 어머니의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앱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독거노인을 위한 심플한 앱이네. 유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이건 별로 혁신적이지 않은데? 리웨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첨단 기술을 써야 하지 않을까? 결국 하늘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키와 리웨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팀 작업 시간에 하늘은 주로 단순한 작업만 맡았습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간단한 코딩 작업 정도였습니다. 하늘, 이 부분 코딩 좀 해줄래? 네. 하늘은 마치 심부름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팀의 핵심 기술은 모두 유키와 리웨이가 담당했고 하늘은 그저 보조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키와 리웨이는 영어로 대화하며 기술적인 토론을 벌였지만 하늘은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하늘, 한국 음식은 매운 것만 있어? 아니요, 다양해요. 김치만 먹어. 이런 식의 피상적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더 심한 것은 다른 팀 참가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시아 팀 중에서 한국애만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언어도 안 되고 기술 수준도. 아무래도 K-팝으로 유명하지 기술은 아직. 그런 말들이 하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늘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모든 게 부족한데. 그날 저녁 하늘은 혼자 호텔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신라면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하늘아, 힘들어도 끝까지 해봐. 엄마가 응원하고 있어.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여기까지 온 걸 헛되게 할 수는 없어. 대회 마지막 날 개별 경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24시간 내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앱 개발이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작업하며 내일 오후에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말에 참가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하늘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앱을 만들까?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최신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머니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의 금이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뭘 만들지? 그때 문득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배달일을 하시느라 할머니를 자주 뵙지 못하는 모습, 할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시는 모습들이요. 그래,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자. 하늘은 독거노인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어르신 지킴이 앱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단순히 응급 상황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평소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자. 하늘의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시간 메시징 기능을 구현하려면 복잡한 서버 설정이 필요했는데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꼭 최신 기술을 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창의적으로 조합하면 되잖아. 하늘은 발상을 바꿨습니다. 실시간 메시징 대신 음성 메시지와 사진 전송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보고 싶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손자에게 알림이 가고 손자가 사진과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 할머니는 복잡한 조작 없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씨름하는 동안 하늘은 사용자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께서 더 쉽게 쓰실 수 있을까? 버튼의 크기, 색깔, 위치까지 하나하나 할머니를 생각하며 조정했습니다. 새벽 4시쯤 기본적인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은 실제로 테스트해보기 위해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밤에 전화해서. 괜찮아, 하늘아. 어떻게 지내? 제가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테스트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늘은 어머니께 앱 사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우와, 정말 간단하네. 버튼 하나만 누르니까 바로 메시지가 와. 어떠세요? 할머니도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런 게 있으면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에 하늘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른 참가자들의 작업물을 보니 모두 기술적으로 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내 앱이 너무 단순한 건 아닐까? 잠시 걱정이 들었지만 하늘은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야.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드는 거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앱을 점검하고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늘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최종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15명의 참가자들이 각자 5분씩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늘의 순서는 13번째였습니다. 앞서 발표한 참가자들의 수준은 정말 높았습니다.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기후 변화 예측 모델입니다. 모두 최신 기술을 활용한 인상적인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조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강하늘입니다. 하늘은 침착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앱은 가족의 마음입니다. 독거노인과 가족을 연결하는 소통 앱입니다. 화면에 하늘의 앱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앱들에 비해 매우 단순해 보였습니다. 이 앱의 특별한 점은 극도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버튼 3개만 있습니다. 하늘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세 번째는 도와주세요입니다. 할머니께서 보고 싶어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등록된 가족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사진과 음성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죠. 하늘이 실제로 버튼을 눌러 보였습니다. 몇 초 후 한국에서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온 사진에는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 앱은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시는 모습, 가족들과 연락하고 싶어 하지만 복잡한 스마트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모습들을요. 기술은 복잡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하늘이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어떤 핸드폰에서도 작동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심지어 이런 오래된 폰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늘이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을 들어 보이자 관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개발도 이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최신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진심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심사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구글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핸드폰으로 개발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핸드폰도 컴퓨터입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이 오히려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짜게 만들어줬습니다. 애플 개발팀장이 질문했습니다. 사용자 테스트는 해봤나요? 네, 제 할머니와 어머니가 테스터였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쉽게 사용하셨어요. 복잡한 설명 없이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기술로 가족 간의 사랑을 연결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하늘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발표가 끝나고 1시간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청소년 IT 올림피아드 우승자는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하늘 학생입니다. 순간 하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천재들을 제치고 자신이 우승했다니요.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의미, 그리고 혁신성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하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이 상은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구글의 선임 개발자였습니다. 하늘, 구글에서 인턴십을 제안하고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실리콘밸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야. 그 뒤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연소 개발자가 될 수 있어. 연봉은 10만 달러부터 시작이야. 미국 영주권 취득도 도와줄 수 있어. 더 놀라운 것은 대학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MIT에서도 특별 입학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버클리, 카네기 멜론, 모든 곳에서 환영할 거예요. 하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자신에게 이런 기회들이 쏟아지다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늘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승했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가 세계 1등.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미국 회사들에서 일하자고 했어요. 구글, 애플에서도요.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큰 회사에. 대학도 스탠포드, MIT에서 전액 장학금 준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하늘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이 세계적인 인재가 되었구나.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 남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돌아갈까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라. 정말요? 물론이야. 내가 원한다면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고 일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남으면 세계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어머니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하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하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구글에서는 당장 미국에 남아서 인턴십을 시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늘, 한번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이런 기회를 잡기 어려울 수도 있어. 구글의 제안을 전달해준 대외 관계자가 조언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 중심지야.
여기서 경험을 쌓으면 정말 큰 개발자가 될 수 있어. 하늘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늘은 혼자 스탠포드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들, 꿈에 그리던 환경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한다면 정말 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영상통화였습니다. 하늘아. 화면 속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하늘이가 미국에서 1등 했다며? 정말 자랑스럽다. 네, 할머니.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언제 들어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하늘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면 어떠실까요? 그래. 그것도 좋지. 우리 하늘이가 더 큰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할머니는 아쉬워하지 않으셨지만 하늘은 할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뭔 소리야,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통화를 끝내고 하늘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세계적인 개발자가 되는 건? 아니면 그때 자신이 만든 앱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마음. 할머니와 가족을 연결해주는 단순한 앱. 그래, 이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기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어. 하늘은 대외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구글 제안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정말? 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눈다고? 네, 저처럼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늘,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한국에 있어요.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날 오후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하늘은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를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할 일이 있어. 비행기 안에서 하늘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무료 코딩 교실을 열 것이었습니다. 자신처럼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자.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입국장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하늘아,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를 꼭 안으며 하늘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엄마, 저 한국에서 큰일 할 거예요. 무슨 일? 우리나라 아이들 모두가 꿈을 꿀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어머니는 하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들답다. 엄마가 도와줄게.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하늘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무료 코딩 교실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무료로 가르쳐 주시겠다고요? 담당 공무원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첫 수업은 동네 작은 공민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모두 하늘처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딩을 배워볼 강하늘입니다. 선생님, 컴퓨터 없는데 어떻게 코딩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핸드폰 코딩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했습니다. 우와, 정말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선생님,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하늘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퍼져서 수강생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다뤘고 곧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우승자가 고향에서 무료 코딩 교실 운영. 세계가 인정한 천재 개발자,
나눔으로 실천하는 꿈.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IT 기업들에서 중고 컴퓨터를 기증해줬고 자원봉사자들이 교실 운영을 도와줬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김태호 님이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하늘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김태호 님, 어떻게 여기까지? 뉴스 보고 왔지. 나도 도와주고 싶어서. 김태호 님은 전문 개발자 경력을 살려 고급 과정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첫 제자인 박서연이 전국 청소년 코딩 대회에서 입상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상을 받았어요. 서연이는 한부모 가정의 중학생이었는데 하늘에게 배운 지 겨우 6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있어. 그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하늘의 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1년 후 하늘의 코딩 교실은 전국 10개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늘의 교육 방법을 배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늘 선생님의 교육법은 정말 특별해요.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주거든요. 2년째 되던 해,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가르친 학생 중 5명이 한국과학기술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것입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꿈꿀 수도 없었을 일이에요.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하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찼던 것은 서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어떤 후배들을? 저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환경은 핑계일 뿐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하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더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하늘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코리안 드림, 불굴의 한국인 스마트폰에서 실리콘밸리까지.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교육자들이 하늘의 교육 방법을 배우려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육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하늘의 코딩 교실에는 매일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새벽 배달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교실에서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해 주시며 제2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아, 엄마 정말 행복하다. 왜요, 엄마? 내가 성공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보다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 더 자랑스러워. 어느 날 저녁 하늘은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고 케이스는 낡아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계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엄마, 이 핸드폰 바꾸실까요? 왜? 아직 잘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데. 그날 밤 하늘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코딩 교실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 20개 도시에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그중 많은 아이들이 명문대에 진학했고 몇몇은 벌써 훌륭한 개발자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가난이 꿈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꿈을 향한 열정, 그리고 받은 것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어머니의 핸드폰 한 대로 시작된 작은 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나는 확신한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꾸는 것이라고. 지금도 하늘의 교실에서는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핸드폰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들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울린 한국 소년 강하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무엇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